예,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죠. 그러나 시원하게 오르진 못하고, 예, 오르는 게 또 오르긴 하는데 일부만 오르고 다 오르지는 못하고 그런 환경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또 이제 4월이 임박했습니다. 2분기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장에 관한 주제를 조금 압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좀 달아봤는데 주제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주제는 이렇습니다. 테크니컬보다는 펀더멘탈, 박스에 담을 실적 종목은 죄다 영어네요. 테크니컬, 펀더멘탈, 박스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실적이다. 네, 이제 2분기에는 실적이라는 얘기인데요. 4월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4월 증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4월 코스피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반 경직은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1분기 그러면서 1분기에 사실 3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사전적인 어떤 경계감 때문에 약간 패닉을 연출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4월 같은 경우는 지수 하반 경직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단 역시 박스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계단식 저점 상승 과정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1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익의 방향성이 그 중요 변수는 이익의 방향성일 텐데요. 네.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국제 유가일 텐데 코스피의 이익률 하락세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수 베팅보다는 업종 선택이 중요한 국면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안개는 좀 거쳐졌지만 그래서 윤곽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은 조금은 제한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그 횡보하고 있는 원이니까 박스권이 상단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익 추정치 때문인데요. 국제유가 말씀드렸지만 감소 원인이 비용 부담에 따른 이익률 하락인 거거든요. 코스피의 이익률은 유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라 좀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률은 10%대를 지금 하향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이 이 속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뭐 금리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유가 상승은 과거에 코스피 이익률 상승에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처럼 $80 이상 구간으로부터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WTI 기준으로 $100대의 유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코스피 이익률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해결될 기미가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익률 하락을 피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선결돼야 됩니까? 과제들이. 시그널은 사실은 뭐 많이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실 것 같지만 결국은 국제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정책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되려면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아니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코로나 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유동성이 좀 팽창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의 초점이 인플레 파이팅이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 이하의 기류가 조금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라든가 어떤 요인들이 그러니까 유가 혹은 환율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금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다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 달러와의 약세가 그 선회되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 달러가 보통은 약세를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 달러화가 약세로 선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4월부터 2분기가 시작되니까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시원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금리는 미국은 이제 5월, 6월에도 속도의 문제이지 계속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게 되고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게 이제 미국 10년물과 2년물은 임박한 거고요. 10년, 5년 이런 건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리세션, 그 침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이제 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을 때 사실 공식적으로 리세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계속 축소가 되고 역전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지금 이것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 리세션 그 침체가 발발 직전에 실제로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에 해당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연준이 통화 긴축기에는 일드 커브 플래트닝 현상은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단기물이 아무래도 더 빨리 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드 커브 플래트닝 현상은 저는 지극히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민감도가 장기채보다는 장기채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하락이 갖는 이 함의는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그 스타일 로테이션 측면에서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상대 우위를 역설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낙폭과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어떤 성장주 압축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밤 사이에도 10bp 안쪽까지 지금 축소가 됐는데도 뉴욕 증시는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S&P 500에 12개월가량 선행하는 뉴욕 연준 12개월 그 이후 그 침체 도래 확률 역시 3월 현재 6.3%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때문에 실물 경기가 당장 침체까지 급전직하는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시장에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가봐야 되는 거죠, 뭐. 금리 역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뭐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지금 경기가 확 좋아질 걸로 장밋빛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실적 위축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좀 있고요. 다만 교과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또 아니다. 수급 얘기는 일단 시간상 못할 것 같아서 좀 빼놓고요. 수급 외국인 뭐 기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결국은 왜냐하면 저희 포커스가 또 실적으로 맞췄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 시즌이 됐는데 과연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그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1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고요. 근데 국내 증시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전체 이익의 방향성은 매출보다 이익률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중간재 중심의 국가이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증가를 해도 마진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화가 돼서 매출이 증가하면 그때 영업이익률이 같이 개선되는 업종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익률 조정을 본격화했던 지난 그 4분기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의 변화폭은 차이가 굉장히 뚜렷한데 업종 기준으로 뽑아보니 운송, 조선, 헬스케어, 보험, IT 하드웨어 업종에서 영업이익률 상승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해당 업종들은 구조적으로 비용 부담 영향력이 높지 않거나 혹은 판가 전가에 용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소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운송 H&M 같은 경우는 엄청 벌어들였죠. 그죠? 해운 업종이나 운송 쪽. 근데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업 쪽에 그래도 좀 돈을 잘 벌고 IT, 하드웨어 말씀하셨고 언급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좀 돈 벌 수 있는 곳이 컨텐츠 이런 쪽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말씀하신 이 업종 내에서 조금 더 주목해볼 섹터나 기업이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업종 중에서 저는 헬스케어 업종, 건강관리 업종을 좀 꼽아봤는데 예. 그 업종이 전체가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살펴보니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예. 올해도 성장 모멘텀을 갖추었다 하는 종목이 보여서 네. 그 종목 JW 중해제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못 가요. 그 가운데서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요. 네, 기업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데 JW 중해제약, 중해제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액제로 유명한 회사이고요. 네.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액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이미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외형 성장을 보여주었고 이 중해제약이 갖고 있는 그 제품 중에서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네. 그 리바로라고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군이 주 원료를 자체 생산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원가율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거의 43%에 차지하던 것이 12%로 낮추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비용단이 이제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라는 부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해당 제품에 대한 단연간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영업 흑자 전환 달성에 포인트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모멘텀이 지금 악템나라고 하는 류마티즈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요. 요것이 JW 중해제약은 악템나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악템나의 매출을 살펴보니까 20년 월 평균 매출이 13.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분기에는 14억 원을 유지하다가 7월부터 10월까지는 16에서 17억 원, 그리고 12월에는 27억 원까지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과 유럽의 승인 이후에 허가 외 사용으로 지금 코로나 증증 환자에게 쓰이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아토피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기술료도 연말에 유입이 한 180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영업 턴어라운드는 했고요. 흑자 전환은 했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그것을 또 한 번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비교 기업하고 PER 현황을 보면 보령제약이 21배 그리고 HK 이노에는 30배 정도, 대웅제약이 20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JW 중해제약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3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을 감안을 하면 적정 PER은 약 한 17에서 20배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벌어들일 예상으로 하면 PER이 몇 배 정도 된다 그러셨죠? 한 13배 정도 수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해제약, JW 중해제약은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잖아요. 수액은 아마 JW 생명과학에서 전담으로 할 텐데 그쪽은 지수가 좀 플랫했는데요. 보니까 중해제약의 주가들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소위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요. 주목을 하셨습니다. JW 생명과학 봤고요. 예, 죄송합니다. JW 중해제약입니다. JW 중해제약. 제가 네. 잘못 얘기했죠. JW 중해제약. 생명과학이 아니라 중해제약입니다. JW 중해제약. 감사합니다. 수정해 주셔서. 예, 다음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네,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된 키워드이긴 정유주도 합니다만. 왜 이렇게 못 가요? 유가는 오르는데.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억울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정유가 안 좋을 때는 정유주로 취급당하고 맞아요. 또 배터리가 안 좋을 때는 배터리로 취급당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안타까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적은 좋을 것인데 많이 빠졌다, 못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유가 상승 및 정유 가동률 상향에 따른 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정유 부분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11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정도로 초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이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배경은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정유 설비 생산을 줄였기 때문이고요. 때문에 정유 설비 가동률도 80에서 85%, 지난해 4분기에는 68%였던 것이 가동률이 80에서 85%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이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4분기에는, 그러니까 전분기에는 78불이었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평균 96달러에 따라서 재고 관련 이익도 한 4천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전일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달러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가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분기 배터리 부분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1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 손실이 1,322억 원 손실입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에 그 완공된 중국의 옌청과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 판매 성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 손익은 지금 전분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3,098억 원에서 지금 1,322억 원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규모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옌청이나 조지아 공장의 감가상각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당장의 큰 폭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쉽지는 않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배터리 생산 능력이 60기가와트에서 77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 시점은 4분기로 예상이 되지만 이러한 긍정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짧게 추가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자회사 중에서 SK온 있습니다. 이 SK온이 그 파트너사인 포드모터 EV 사업부가 분할을 결정을 하면서 또 공격적인 전동화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 이에 맞춰서 SK온도 지금 기존의 생산 캐파 예상치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헝가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SK온의 그 프리 IPO가 예정되어 있는데 늦어도 하반기에 완료될 전망이기 때문에 네. SK온 추정 가치 상향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리레이팅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오르거든요. 그런데도 SK이노베이션은 못 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끼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2차 전지를 여기도 좀 분해를 해내서 명확해지면 좋겠지만 LG화학 방식으로는 안 된다.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워낙 지쳐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JW 중해제약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실적에 주목할 기업들 두 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